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님들과 그리고 구독하시는 많은 구독자님들 모두 반갑고요. 요새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투자하기가 많이 어렵죠.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뭐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많이 빠듯하고 힘들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을 많은 고객님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자 내기 바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은 사실상 그만큼 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상황들이 많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곤 합니다. 우리 지금 주식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주식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앞다퉈서 많은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가 지금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라는 점이 사실상 좀 많이 발목을 잡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사상자와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 대한 격화에 대한 모습들이 점점 격양됐으면 격양이 됐지, 이게 좀 잦아드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그 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WTI 원유뿐만 아니라 뭐 경유 가격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까지도 많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물가 압력 또한도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곧 있으면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3시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보시게 되면 경제 캘린더로 넘어가게 되면 새벽 3시쯤이죠. 새벽 3시쯤으로 해서 FOMC 성명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금리 결정. 그래서 금리 결정은 예상대로 동결이 될 거다. 11월 달은 동결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 점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이 새벽에 금리 동결 소식의 소폭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12월 달에도 또 남아있죠. FOMC에 대한 금리 결정 의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달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을 한다 손 치더라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면 사실상 똑같은 쳇바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오늘은 여러가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가지 살펴보는데, 지금 눈앞에 보시는 거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주식이고요. 진짜 이게 완연한 계단식 하락이죠. 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 고객님들은 이 종목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 종목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 겁니다.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좀 살펴보면 완연한 진짜 계단식 하락의 정석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P2P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는, 뭐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카카오도 그렇고 아니면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이 사람과 사람을 중개 역할로 해서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서로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중개 플랫폼이죠.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배달의 민족도 사업주와 이 개인들 간의 이 중개를 해줌으로써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챙겨 먹는 그런 사업 아이템인데, 이 중개 플랫폼이 사실상은 미래가 그렇게 밝진 않죠. 성장성이라든지 성장 동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상 투자가 많이 꺼려졌던 것도 사실이고, 더욱이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금 독점법이라 해서 온풀법으로 지금 현재 뭐 네이버, 카카오 많이 뚝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좀 여러가지 살펴볼게요. 방송 오랜만에 킨 것만큼 뭐 그렇다고 뭐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좀 살펴보면 좋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쯤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에코프로 거품 빠질 거다, 그래서 전기차 사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개월 전이요. 이게 조회수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이제 1개월 전에 에코프로 BM, 뭐 전기차 관련주 니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원자재 가격도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지 마라. 그래서 전기차의 거품은 빨리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좀 이따 보겠지만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4개월 전이죠. 4개월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주식 사도 될까요? 아니요. 카카오 네이버 매수 물타기 금지다. 그래서 온풀법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중개 플랫폼으로 인해서 사실상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사실상 비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없어요. 그쵸? 6개월 전에 제가 방송으로서 카카오 네이버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반등 한번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진짜 완전한 늪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플랫폼 사업들이 사실상 살아나려면 좀 사실상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인지가 성장적인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동력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이 사업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걸로도 충분하게 이 회사에 대한 이 구매력과 성장력을 끌어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흔히 말해서 이런 중개 플랫폼들, P2P에 대한 플랫폼들에 대한 사업들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솔직히 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개월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도 무조건 빠질 거다. 그래서 적정 주가 찾아갈 거고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죠. 작살 나고 있죠.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방송 때리고 나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코프로 거품 빠질 거다. 뭐 카카오 네이버 매수 물타기 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테마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뭐 예측력이 좋다 뭐 이게 맞다 그래서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마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섹터, 뭐 2차전지, 전기차 아니면은 뭐 풍력 에너지에서부터 지금 뭐 여러가지 유가 관련주 아니면 반도체 뭐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여러가지에 대한 진짜 테마주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성장 동력이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이 어떠한 사업도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에 대한 분야에서 사업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테마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거시적으로 좀 전망을 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불투명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이 일본의 이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원전 터지고 2019년도 코로나 터지고 세 번째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고금리 인상 터지다 보니까 삼중고예요. 사실상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게 여러분들 후쿠시마 원전 사건 터지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 경제가 완전히 좀 많이 망가질 때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 사업체들 한번 뚜까 맞고 이제는 이 서민층 그리고 이 많은 민생 관련해 가지고 경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와장창창 무너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것들이 투자로서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고객님들로부터 투자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좀 베네핏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하루에도 수천 수만 수십만 번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십만 번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현재에 대한 상황들이 좀 많이 여의치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다. 반도체 AI. 뭐 AI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엇갈릴 수는 있어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그게 어떠한 진짜
진짜 완전 눈에 보이는 진짜 성과로서 가시화되기까지는 아직도 좀 5년에서 10년 사이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미 뭐 AI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5년 10년보다는 더 빠르게 우리한테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AI 관련주, 그리고 AI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성능 메모리칩,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산업은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테마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 그래서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월봉으로 볼게요. 완전히 비교가 되죠. 지금 지금 중계 플랫폼들 보고 왔고요. 전기차도 지금 보고 왔는데, 많은 전기차들 중계 플랫폼들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을 때에 반도체 섹터들이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어요. V자에 대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하면서 주가를 좀 잘 잡아주고 있는 분위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 분위기는 매우 좀 안정적이지 않나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조정을 좀 걸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러한 조정 횡보를 걸친 후에는 8만전자까지는 좀 시도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충분한 성장 동력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소재 부품 장비와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거기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AI 관련주들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저는 충분하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전부터 고객님들께 제가 추천해드린 이 종목과 그리고 이 매수 단가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댓글로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도 유령 회원이 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령 회원이 되고 진짜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부분에서 주식시장을 좀 쉬고 싶어서 연락이 안 되시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좀 매수 단가를 좀 설정을 해 놨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유료 회원님들 리딩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대부분 저희가 투자한 종목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투자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저출산으로 인해서 유아, 장려, 이 출산 장려 정책과 그리고 유아에 대한 관련해가지고 교육 플랫폼들도 지금 현재 눈에 띄는 정책이죠, 이번 정권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지금 현재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하락 사이클이 나오는 이러한 구간을 좀 잘 넘어가면서 조금 기회비용이 시간을 좀 많이 뺏기더라도 조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이게 그러한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종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완전한 하락폭 죽이죠. 참 답답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10월달 선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지켜주죠. 그래서 10월달 봉은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10월 말쯤으로 다 떨궜어요. 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서부터 하락 사이클, 그러니까 올해 좀 전반기에 올렸던 거, 올해 상반기에 올렸던 것들 다 뺐죠. 3개월 만에. 여기 나오실 거예요.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 한해 올렸던 것들 다 뺐습니다.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지금 다 뺀 상태다. 좀 많이 짜증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친 상태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을 잘못 뽑아 놓으니까 좀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좀 망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요번 가자지구라든지 하마스를 좀 보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전쟁을 보면서도 좀 유엔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못 느껴요. 저는 유엔이 있으나 마나구나.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어떠한 그 리더십이 많이 좀 퇴색했구나, 좀 변질됐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래 유엔이라는 이 협력기구,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쟁에 대해서 좀 이 말리고 중간으로서 이 전쟁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남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나라가 북한이랑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있으니까 괜찮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에선 중국 있죠. 중국 떼국놈들이 진짜 싹 다 밀고 내려오면은 미국 애들 우리 그렇게 못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진짜 국방력을, 그냥 자주국가로서 국방력을 빨리 키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전쟁 나면 우리 미국 믿고 있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국방력을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면, 유엔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유엔도 지금 되게 힘이 없잖아요. 유엔에서도 지금 이제 중재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북한이랑 전쟁이 터졌다? 우리 개박살 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완전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가지에 대한 뭐 이런 추세들이 좀 미쳤다. 그래서 어떠한 기구들이 그 기구에 대한 역할을 못해주고 있고, 미국이 지도자에 대한 사상이 좀 또라이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또라이 새끼죠. 그래서 또라이 새끼가 그 자꾸 전쟁을 옹호하고, 지금 휴전할 필요는 없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러한 이상한 논리로 계속 한쪽 편에 자꾸 편갈르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놈이 그런 거예요. 갈라치게 하는 애들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A가 있고 B가 있는데 가운데 껴가지고 갈라치게 한 다음에 계속 싸움을 붙이는 애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끝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개박살 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개박살, 안보도 개박살. 그래서 이런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니까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좀 이러한 틈바구니 내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의 신세대라고 불릴 만큼, 원래 투자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채권의 영역이 있고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만약에 채권 시장이 있고, 그리고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이 있다라고 딱 두 가지로 나뉘면 돼요. 근데 지금 위험자산이 주식시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이 채권 시장만이 지금 이제 완전히 활활장이죠. 막 날라다닙니다. 막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날라다닌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가 진짜 엄청난 역대 최고치를 갈아 끼우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유동성, 돈을 다 채권을 삽니다. 채권 사고 예금하고 그 고금리의 예금으로 돈을 받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다. 이스라엘에 대한 휴전 분위기는 없다. 휴전 없다. 계속해서 참사가 이루어지는 거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럼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이냐? 반도체죠. 반도체에 대한 청신호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실망적이게 나왔어요. 사실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해가지고 70% 정도에 대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더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전년도가 경제적인 전망에서도 많이 바닥을 쳤는데 올해도 이렇게 바닥을 쳤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 찍고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거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떠한 확신과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9월달부터는 이 생산 소비 투자에 대한 트리플이 증가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4분기 영역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 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삼성전자 요번에 영업이익이 하락했다고 해도 주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한다라고 하시면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위기는 뭐 휴전은 하마스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분위기들, 그리고 지금 현재 테마주 중에서 한참 올해 상반기 때부터 올라갔던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 리튬, 니켈 관련돼 있는 모든 종목들은 지금 이제 급락을 먹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이러한 분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이 이러한 분위기예요. 일단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이러한 분위기인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좀
폭을 좀 넓혀야 돼요. 뭐 내가 코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코인에서 좀 많이 손실을 봤다. 많이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코인 시장으로 돌아온 거, 뭐 도박이다, 도박을 못 끊어서 그런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투자성이 있는 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코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단기채 1년을 계속 들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뭐 장기 채권으로 살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ETF 주가 연계지수에 대한 상품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뭐 WTI 원유 선물? 그러니까 매달 뭐 오펙 회의에서 감산하니 뭐니, 아니면 러시아에서 뭐하니 마니, 이런 얘기로 인해서 이것도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주가 연계지수에 대한 상품들 매수하기도 지금 현재 상방도 하방도 가리기 어려운 시점이고요. 그래서 ETF도 어렵고 채권도 우리가 사실상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투자에 대한 상품은 이 코인 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을 한번 봐볼게요. 시장은 지금 보시게 되면 분위기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저희 고객님들께 뭐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걸 강력 추천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소액적으로 돈이 있으면은 조금씩이라도 뭐 하루에 뭐 5만원, 하루에 3만원, 진짜 이 짤짤이 매매법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5만원, 3만원씩 투자에 대한 감을 좀 익혀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어떻게 이렇게 좀 내가 어떠한 마켓이든 들어가서 돈을 조금씩 불려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설명은요,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일각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USD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이 달러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을 키워야 돼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살려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이거 사기다라고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 말고도 한 4-5권 책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저자가 쓴 정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상화폐는 무엇인가,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 책만 읽더라도 비트코인 자체가 사기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지금 뭐 변동성 심하죠. 이 변동성이 심한 거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기 세력들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투기에 대한 분위기들이 짙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하나의 투자에 대한 상품으로서 점점 인식이 되면 투자에 대한 거래소라든지 거래량이 완전하게 늘어날 거고, 또 수급 자체에서도 누군가 던진다면 누군가를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어떠한 좀 수급들이 좀 등장한다면, 신흥 수급들이 좀 등장한다면 여기는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 코인 이거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는 분들은 책 한 권을 사가지고 조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사기보다는 이 변동성이 심한 이 상품 시장에서, 이 투자에 대한 이 시장에서 나 어떻게 하면은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께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여기 바닥을 좀 훑어볼 겁니다. 저도 많이 실패를 했고, 이쪽 바닥에서도 이제 이게 사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정말 수천 수백만 번은 좀 많이 해본 사람이어서 좀 그렇지만, 일단은 저도 지금 현재 포지셔닝을 좀 잡아보면서 흐름을 좀 읽고 있어요. 이게 정말 뭐 투자로서 아니면은 이게 리딩으로서 적합한 상품인가에 대해서도 좀 제가 혼자서 돌려보고 있고요. 월렛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투자 금액은 200불로 시작을 했어요. 200불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포지셔닝은 선물 쪽이에요. 선물 쪽. 그래서 제일 상품 쪽에서도 파생 상품으로 여기는 제일 고위험 상품이기도 하고요. 주식 현물 시장은 이 마이너스가 만약에 뭐 100%가 찍는다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마이너스 100% 찍어도 언젠가 이게 회복이 되면은 그게 계속해서 내가 팔지 않는 한은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원금을 이상으로 초과가 되는 이 원금 이상의 초과 상품을 우린 파생 상품이라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해외 선물, 주식에서는 해외 선물이 있다시피 코인에서는 코인 선물이 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선물을 지금 현재 저는 계속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좀 째려보는 중이다, 좀 굴려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일단 뭐 415불 288%의 수익률, 30일 동안에는 385불에서 579 수익률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도 안전하지는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이게 말 같지도 않게 심하고, 뭐 주식시장에서는 여러가지에 대한 뭐 커플링 현상이 있죠. 뭐 미국 시장의 국채 급등으로 인해서 뭐 갑자기 주가 지수가 빠진다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영향으로 좀 빠지는 거에 대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이쪽 시장에서는 불가항력이에요. 진짜 뭐 비트코인 그냥 빠져서 무지성으로 빠질 때가 있고, 아니면은 정말 쇼퀴즈라고 해가지고 진짜 숏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엄청 많아서 갑작스럽게 이게 완전히 주가 이탈이 엄청 심해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에 대한 변수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코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고객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고 구독자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코인 선물에 대한 매력은 그런 거예요. 이 레버리지라고 하고 있는 이 미수거래죠. 미수거래, 신용거래라고 하는 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 그게 사실상 매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이 코인 선물 시장을 도박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해서 제 생각입니다. 메모장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코인이라고 함은 아직까지도 투기와 그리고 엄청난 이게 변동폭을 해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리스크가 상당하게 엄청난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무조건적으로 있고, 추가적으로 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초과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다, 나는 원금을 좀 지켜야 되는데 원금 초과 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내가 진짜 못 견딘다고 하면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는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고, 그리고 내가 원금과 초과 손실에 대한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면 된다라고 좀 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걸 왜 뛰어드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이거는 뭐랄까요, 이거를 뭐라 해야지, 테크닉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죠. 테크닉한 투자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변동성이 크다는 거,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가 아주 적당한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테크니컬하다. 그러니까 위로도 확 올라가고 내려갔다 떨어졌다 하는 건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상당히 매력적일 거예요. 그만큼 수급이 존재한다는 거고, 거래량이 받쳐준다는 거고, 위로 움직임이든 아래 움직임이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테크닉한 투자자들에게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사실상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테크닉한 투자자들이라면 사실상 이게 엄청난 메리트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테크니컬하다, 뭐 단타적인 부분들, 아니면 이 내 안에 여러가지 공포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초조함 심리라 빨리 뛰어들어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여러가지에 대한 욕망과 또 여러가지에 대한 갈증들을 내가 충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자다. 그럼 저는 충분하게 여기서 졸업이 가능하다고 봐요. 졸업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겁니다. 졸업할 수 있다라는 건 큰 돈, 목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주식시장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1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뭐 1억 부자를 달성을 했고, 300으로 시작했는데 나도 지금 현재 몇 억 달성했다, 이런 사람들 많다시피 코인판에선 더 빠릅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게 커뮤니티 같은데 가서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인증글들을 보면은 진짜 코인 시장에서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할까요? 성공 스토리, 아니면은 진짜 누군가한테는 그건 운이 좋았다, 운이 좋은 도박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 1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단 15일 만에 1억을 만들었다, 1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 확률이 사실상 1~2%밖에 안 돼요. 1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1에서 2%밖에 안 되는 거를 사람들이 뭐 많이 뛰어드는 이유는 저 1~2%가 되고 싶어서 전 뛰어든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주식하세요.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되는 시국이고, 이 모든 초과 수익과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 리스크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 하면 됩니다. 근데 대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원금 손실은 100% 날 수 있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원금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게 여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상화폐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비트코인, 이제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현물 ETF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많이 다분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 유동성이 더 풍부해진다. 그리고 큰 손 주체들이죠. 블랙록이라든지 정말 큰 거대 자산운용사 애들도 지금 현재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상화폐, 크립토 시장을 눈여겨본다. 눈여겨보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물 ETF에 대한 가능성들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점은 호재로서 작동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승인이 되면은 코인 시장에 대한 변동을 좀 많이 바뀔 거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현물 ETF 가능성, 그리고 큰손 주체들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호재로서는 저렇게 작동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폭적인 불 마켓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지금 현재 서서히 형성되어지고 있다. 이거를 무시를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2018년도였나? 2018년도 2020년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때 많은 코인들이 대부분 10원 가거나 10원을 찍었거나, 아니면 진짜 짤이죠. 몇백원 갔던 게 단 1년 안에 이게 몇천원? 몇만원이 갔어요. 몇만원이 갔고, 이게 거의 한 수익률이 10,000% 이상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빗대어 본다면 2023년도 거의 지나가고 2024년도부터 만약에 이러한 성공시나 2018년도에 대한 이 불마켓이죠. 불마켓이 또 온다라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렇다면 충분하게 매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라. 그냥 사기다, 망할 거다, 이거는 미친 개소리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뭐 어떻게 망해요? 망하지 않고요. 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아까 여기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 USD라고 하는 달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많아요. 유동성이, 이게 보유량이라죠. 달러에 대한 이 보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유량이 엄청 많다. 이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언젠가는 값어치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의 부채가 만약에 예를 들면 4경인데 이게 곧 6경까지 찍을 겁니다. 6경까지 찍을 거다. 그러면은 미국 부채가 4경에서 6경 정도가 찍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또 디폴트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면 이제 또 국가 부도 우려감들 생기면 이제 국채 급락. 국채가 급락하고, 예, 달러 값은 똥값 된다. 달러, USD, 똥값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 지금 현재 똥값이 되는데, 세계 패권이라고 하는 USD를 대체할 만한 게 무엇일까? 라는 게 무엇일까? 그때 이제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이다. 왜냐면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가? 정해져 있다. 이 발행량이 무한한 게 아니다. 유한적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BTC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그냥 박 대표는 코인 시장을 어떻게 보냐? 전 그냥 이렇게만 보아요. 이렇게만 본다. 만약에 내가 코인 투자했는데 계속해서 떨어진다. 타이밍을 못 잡았거나 그간에 진짜 그지 같은 일들이 많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FTX 파산 사건, 권도영 루나 사건, 진짜 여러 가지 뭐 옛날에 뭐 그 우리나라 그 누구야 뭐 무슨 난이죠. 뭔 놈의 난. 그래서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 때려잡겠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난들로 인해서 이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들어갔으면은 그렇게 됐을 거고, 지금의 분위기들은 좀 저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테스팅을 계속 할 겁니다. 저도 테스팅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님, 고객님들도 계셨고,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적게 시작하라는 거죠. 하겠다, 투자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금을 뭐야라, 대폭 낮춰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폭 낮춰라. 어차피 많이 들어가도 적게 들어가도 큰 차이가 없어요. 무조건 승률이 중요한 거죠. 승률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투자금은 언젠간 불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금을 대폭 낮추는 걸 추천을 드리고, 승률이 좀 많이 높아진다. 승률이 높아져서 내가 한 진짜 뭐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00만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좀 시드를 늘려라. 시드를 더 늘려도 되고, 그리고 또 시드를 늘렸는데 승률이 또 100을 찍었다. 시드를 더 늘리면 된다. 자기 뭐에 맞게, 투자에 대한 그릇에 맞게. 그래서 처음 투자금은 무조건 시드를 낮춰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드를 낮춰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코인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코인 선물에 대한 마켓이죠. 코인 선물 마켓인데 여기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코인 선물 파생 상품을 하면 된다. 현물로서 뭐 100만원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코인 선물로 조금씩 좀 이거를 잡아봐야 되는데, 일단 테스트 중이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까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카피 트레이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리딩을 한다 그러면 카피 트레이딩으로 간다. 카피 트레이딩은 뭐냐면은 박대훈 대표 포지션 공개하고 종목명, 그리고 뭐 비율, 배수 등등 보고 따라하면 된다. 근데 따라하면 되는데 이것도 무조건 수익 난다는 보장은 없다. 보장 없고, 그리고 다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주식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대표님, 뭐 코인 시장으로 빨리 넘어가서 좀 돈을 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라도 이게 완전하게 테스팅을 좀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테스팅을 좀 걸쳐 보고요. 이게 정말 확실하게 이게 좀 괜찮다. 이게 진짜 이 돈이 벌 수 있는 구조다.
라고 하기까지는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기다리셔야 되고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로 승률이 더 높아지고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시장 내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까지도 충분하게 좀 심사를 거치고 나서 좀 얘기할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없다. 주식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뭐 혼자 떠들긴 했어요. 혼자 떠들어서 40분이라는 시간이 좀 갔는데 최근 3개월 동안에 진짜 많이 어려웠지만 일단은 더 지켜보죠. 우리 지금 뭐 2년 버텼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려웠던 시기를 다 버텨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추가금리, 금리 인상 12번 때렸을 때 주식시장에서 버틴다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고객님들, 이거 12번 추가금리 인상인데 주식시장 이렇게 버텨낸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을 해냈고요. 그리고 추가금리 인상은 이제 12월달 동결 찍고 이제 더 이상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미국인들이 좀 스위치 버튼을 좀 누를 시점이다. 그래서 좀 정권 교체가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시점에 오고, 그 전까지 한국 시장 어떻게 해야 되냐? 테마가 보이지 않죠. 그동안 올랐던 전기차 테마들도 우수수수 빠지는데,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 IT, 그리고 정책주들, 정책 수혜주들, 그래서 이번 정권이 밀고 있는 수혜주들이 여러가지 있죠. 그 정책 수혜주들로 일단은 조금 각을 잡아보자. 그런 게 지금 이제 투자의 제 생각이고, 투자에 대한 플랜이고, 투자에 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저도 버티고 또 버텨내고 있어요. 딱 제가 버티는 이유는 한 가지죠. 저희 고객님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버텨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고,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없으면 저는 있을 필요가 없죠. 주식 투자 마을이 오로지 지금 현재 순수 100% 고객님들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없다? 폐업해야죠.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또 그 고객님들이 제 등을 잡아주고 있고, 또 견뎌주시고 계시고, 또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 거의 다 끝나가니까 좀만 힘내시고,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지만 우리가 끝까지 좀 잘 감내하고 이겨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